예, 이번 시간에는 제 14장 6절이고요. 제목은 여기 있으면 이제 탄젠트 플레인, 그러니까 접평면이고요. 그리고 디퍼렌셜, 다변함수에서의 이제 디퍼렌셜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이제 곡선에서 했을 때 탄젠트라는 접선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평면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서페이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서페이스가 있다 할 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접선에 대해서 접선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접하는 하나의 평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요 까만 게 서페이스 보이시죠? 까만 게 서페이스고 그것이 이렇게 위에 접할 때 이 점에 한 점이 여기 있을 때 거기에 접하는 요거를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접평면이라고 하고요. 접하는 평면. 그래서 접평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라인이라고 되는데 노멀 라인은 그 접평면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은 접하는 평면에서 접평면이라고 하고요. 노멀 라인은 예전에 법선 벡터였어요. 그래서 법선입니다. 탄젠트 플레인과 노멀 라인은 서로 직교해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R이라는 것을 어떤 X 여기 T입니다. X, I, Y, T, J, Z, T 이렇게 매개 변수의 벡터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어떤 스무스 패스 온 더 레벨 서페이스, 그래서 레벨 서페이스 어떤 스무스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F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서 이제 연쇄 법칙 체인 룰에 의해서 DWDT는 이렇게 그라디언트와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는 W로 X로 편미분한 거, W로 Y로 편미분한 거, WZ로 편미분한 거. 이것은 그라디언트 오브 W고요. 거기에 도트 프로덕트에 X를 T로 미분한 거가 I번째 성분, Y를 T로 미분한 게 J번째 성분, Z를 T로 미분한 게 K번째 성분이라면 이거는 R 프라임 T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함수 F는 상수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F는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를 미분하면은 0이죠. 여기서 이제 DW인데 W 대신에 F로 W를 여기서는 이제 F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F라고 쓸게요. 요거를 그라디언트 오브 F 도트 프로덕트 R 프라임 T는 0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F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고요. DFDT는 0이고 그때 그라디언트 F와 R 프라임을 도트 프로덕트는 0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직교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레디언트에서 배울 때 앞에서 이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그라디언트 F는 뭐냐면은 오소고널 투 벨로시티 오브 에브리 스무스 커브 인 서페이스 수 P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은 F라는 것이요. 어떤 서페이스를 구성한다고 할 때 이 서페이스에서 이제 하나의 커브를 생각해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F라고 두는 겁니다. F, X, Y, Z는 C라고 두는 거고 이 F는 이 서페이스 위에 있어요. 레벨 커브인데 이제 서페이스 위에서 정의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라디언트 F라는 거는 요거에 이 점 한 점 P0에서 그라디언트 오브 F P0는 이렇게 형성돼요.
P0는 저기 좀 벡터는 아니니까 요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P0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럼 그라디언트 F는 뭐냐면요. 이 서페이스의 수직인데 서페이스 수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P0에서 탄젠트 벡터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V1, V2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걸로 할까? 예. 이걸로 하겠다. 여기에서 탄젠트 벡터들 V1, 뭐 여기서 탄젠트 벡터들 V2, 요런 것들가 다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라디언트 오브 F와 도트 프로덕트, 이것도 벡터니까는 색깔을 좀 바꿔서 그라디언트 오브 F와 V1은 0, 뭐 이렇게 서로 수직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벡터, 접하는 직선들과 다 수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velocity vector P0는 therefore lie in a common plane. 자, 우리가 직선이 두 개 이상 있으면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니까 요 V1, V2들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한 평면 위에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그라디언트 F가 이제 여기 이 화면에서 90도로 이렇게 이쪽으로 튀어났다면은 V1들이 다 이 스크린 위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얘네들은 다 하나의 평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점 P0에서 접하는 평면과 그라디언트 오브 F P0는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이 벨로시티 벡터, 그러니까 이 V1, V2들로 V1, V2들이 이런 하나의 평면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평면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으니까요. 여기 슬라이드에다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그러니까요. 일단 어떤 원리로 탄젠트 플레인과 노멀 라인이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탄젠트 플레인, 그러니까 접평면, 서페이스에 접하는 접평면인데 그 점 P0에서 on the level surface f, x, y, z, c 레벨 서페이스 위인 한 점 P0에서의 접평면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페이스 위에 한 점 P0에서 접하는 탄젠트 접평면은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런 평면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그럼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 노란색 형태로 되는 이 평면이 바로 탄젠트 플레인입니다. 그럼 탄젠트 플레인은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면요. 탄젠트 플레인은 어떠한 점 x, y, z라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 어떤 점이냐면은 이 평면이 한 점 있을 때 이 P와 P0 사이에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평면 위에 있다는 건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 P와 P0 벡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접하는 벡터 V1, V2와 전부 평행합니다. 자, 근데 V1, V2들은 어디에 직교한다고 했냐면 바로 그라디언트 오브 F와 직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P0, P 벡터와 그라디언트 오브 F 전 P0에서의 그라디언트 오브 F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X, Y, Z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브 F P0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fx P0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대로 쓰겠습니다. since 자, 그라디언트 오브 F의 P0는 컴파운드 폼으로 쓰면은 여기가 i번째 성분이 F를 X로 편미반한 거 어디에서요? 전 P0에서 J번째 성분이 F를 Y로 편미분한 거 전 P0에서 그리고 K번째 성분이 F를 Z로 편미분한 거에 P0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P0 P 벡터는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폼으로 쓰면은 i번째 성분은 P라는 점은 현재 이게 평면의 점이니까 XYZ죠. X-X0가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은 Y-Y0 K번째 성분은 Z-Z0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직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i번째 성분 fx p0와 x-x0 둘을 도트 프로덕트 한 것이 0이니까요. 서로 직교한다는 건 도트 프로덕트 0이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자, 그라디언트 오브 f at p0와 도트 프로덕트 p0 마이너스 p 벡터가 0이니까 여기에서 둘이서 직교한다 했으니까 내적하면 0이죠. 그래서 fx p0 x 마이너스 x0 요게 i번째 성분끼리 곱한 거 더하기 f를 y로 미분한 거에 p0에 y 마이너스 y0 더하기 f를 z로 편미분한 거 z 마이너스 z0 요것이 0입니다. 요것이 바로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멀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점 P에서 서페이스에서 점 P의 노멀 라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점 P0를 지나고 그라디언트에 평행한 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쓰면은 2차원에서 1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여기가 한 점 P0고요. 그때 여기에 이 P0에 접하는 직선이 접선이죠. 이게 접선이면 법선은 이 접선과 수직을 이루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법선을 노멀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P0를 지나는 법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P0를 지나는 법선은 이 탄젠트 플레인에 전부 직교합니다. 그 탄젠트 플레인의 방향 벡터가 바로 그라디언트 오브 F거든요. 그러니까 노멀 라인은 그라디언트 F와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멀 라인은 마찬가지로 x, y, z라는 점을 지나는 겁니다. 여기서 점 P0를 지나는 노멀 라인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P0가
이번엔 P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때 법선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P0, P 벡터와 이 그라디언트 F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면요. P0, P 벡터가 바로 그라디언트 오브 F at P0 요거와 평행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벡터 폼에서 이제 이거 둘이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다 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은 P0 P 벡터는 그라디언트 오브 벡터 at P0의 어떤 상수배라는 얘기예요. 단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였죠? T가 1이면은 둘이 같은 벡터, T가 2이면은 이 벡터는 요 벡터의 2배, T가 3이면은 요 벡터는 요 벡터의 3분의 1배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비율을 나타내는 거. 직선은 마이너스 무한대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P0P의 i번째 성분은 x-x0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은 x-x0는 T의 그라디언트 F P0의 i번째 성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x를 넘겨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쓰면은 x는 x0 플러스 t의 fx p0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i번째 성분은 y-y0인데 이것은 어떤 상수의 t의 fy p0죠. 그래서 y0를 넘겨주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z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단 t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과 노멀 라인 점 P0에서 어떤 서페이스 위에 점 P0에서 저평면과 이제 법선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Find the tangent plane 저평면과 노멀 라인 법선을 찾으세요. 어떤 레벨 서페이스, 이 레벨 서페이스에서 이 레벨 서페이스의 탄젠트 플레인 노멀 라인 찾으려는데 어디냐면 at the point P0 1, 2, 4라는 점 P0에서 이 레벨 서페이스에 대한 탄젠트 플레인과 노멀 라인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기 원칙에 비해서 탄젠트 플레인을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 탄젠트 플레인은 여기 P0가 있죠? 탄젠트 플레인은 탄젠트 플레인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요걸 P라고 하고 X, Y, Z라고 하면요. 이 탄젠트 플레인 위에 벡터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요 벡터와 함수 요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레벨 서페이스의 그라디언트 F와 서로 직교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노멀 라인은 이게 아닌데 노멀 라인이니까는 그라디언트 오브 F가 이쪽에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0 P 벡터와 그라디언트 오브 F가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 보이면 되고요. 두 번째 노멀 라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노멀 라인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그러면 그 위에 한 점 P가 있을 때 P-P0 벡터가 그라디언트 FF와 평행한 거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있는 그림은 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그렸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서페이스는 빼고 정작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탄젠트 플레인과 노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한 점 P0가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플레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이 탄젠트 플레인 위에 한 점 P0가 있고요. 거기가 1, 2, 4입니다. 당연히 레벨 서페이스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대충. 뭐 레벨 서페이스 레벨 커브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에 문제에서 얘는 9라고 했죠. 자, 그럼 탄젠트 플레인은 어디에서 형성되냐면 여기 위에 한 점 P가 있을 때 P0 P 벡터와 요 벡터와 요 함수 F에 대한 그레디언트 F 요 둘이 서로 직교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let 우리가 레벨 커브 F 주어졌기 때문에 F, X, Y, Z를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하겠습니다.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Z 마이너스 9는 0. 자, 그러면 then since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P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잡을 거니까 됐고 P0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오브 F가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 F를 구해 보겠습니다. 얘는 컴파운드 폼으로 써보면은 x제곱 여기를 x로 편미분하면 되죠. 2x 그리고 y번째 성분은 y로 편미분한 거 2y z번째 k번째 성분은 얘를 z로 편미분한 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 f at 포인트 p0 점 p0에서의 그라디언트 오브 f는 x에다 1 대입하면 되죠. 2 y에다 2 대입하면 되죠. 4 k z에다 4 대입하면 되는데 z라는 변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평면의 식은 저평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그라디언트 오브 f at the point p0 점 p0에서의 그라디언트 오브 f와 도트 프로덕트 p0 p 벡터 요 둘이 서로 직교하게 하는 점 p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오브 p0는 2, 4, 1이죠. 도트 프로덕트 p-p0는 어때요? x에서 1 뺀 거 i번째 성분은 x에서 1 뺀 거 j번째 성분은 y에서 2 뺀 거 k번째 성분은 z에서 4 뺀 거 입니다. 이 둘이 서로 직교하니까 이게 도트 프로덕트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저평면의 식은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예. 2x-1 더하기 4y-2 플러스 1 z-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정리해서
2x 플러스 4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하니까 14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멀 라인은 앞에서 말씀 P0를 지나고 요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노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이 노멀 라인인데 이 점 한 점 P가 있으면요. P0와 그라디언트 F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법선은 P0, P 벡터와 그라디언트 오브 F의 P0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요런 성질을 만족하는 P라는 점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 말은 P0, P 벡터가 그라디언트 오브 F의 점 P0에서 그라디언트 F 벡터의 어떤 상수배 T라는 것이죠.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x-x0인데 얘는 t의 그라디언트 오브 f는 p0는 2죠. 그러니까는 2t가 되네요. 그래서 x0 넘겨주면 x0는 근데 2잖아요. 아, 1이죠. 그러니까 x0는 1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폼으로 써주면요. P0 P 벡터는요. x-1 J번째 성분은 y-2 K번째 성분은 z-4 요것이 상수 T의 그라디언트 오브 P0 2, 4, 1 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풀어서 정리하면요. i번째 성분은 1 플러스 2t j번째 성분끼리 같으니까 y는 2 플러스 4t k번째 성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에 있는 식을 이제 외워서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니까 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좀 드리기 힘든데, 그래도 저기 웬만하면은 저기 식 외우는 거는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외우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좀 개념을 알아서 탄젠트 플레인이 이렇게 형성된다, 노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서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점 P0, 0,0,0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안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그림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레벨 서페이스, 레벨 커브부터 해야겠네요. 현재 Z는 X 코사인 Y 마이너스 Y 2의 X승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F의 X, Y, Z는 요 Z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X 코사인 Y 마이너스 y 곱하기 2x승 마이너스 z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0,0,0 지나는 거 볼까요? x는 0일 때 0, y가 0이면 0, z 0이면 0 되네요. p0 지나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then since 자, gradient of f는 i번째 성분은
얘를 x로 편미분한 거 코사인 y, 그리고 얘를 x로 편미분한 거, 이것이 i번째 성분이죠. j번째 성분은 얘를 y로 편미분한 거 마이너스 x 사인 y 마이너스 2의 x승, 그리고 k번째 성분 z로 편미분한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브 f의 점 p0, 점 p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x, y, z가 모두 0인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y, z 0 넣으면요 코사인 0은 1, y 0 넣으면 0, 그러니까 1. x는 0 넣으면 0, 0 넣으면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플레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한 점 P0가 있고 그라디언트 F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개념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점 한 이런 P들의 모임인데 이 P0 벡터가 서로 직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플레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P0 벡터 컴파운드 폼으로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x0, 0이죠. 그냥 0 빼고 y 마이너스 y0, y0 0, z 마이너스 z0, 요것이 바로 P0 P 벡터입니다. 요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이 직교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젠트 플레인에 대한 식입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계산 아닐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더 서페이스 fxy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0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원기둥인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기둥을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and gxy z는 x 플러스 z만 3 0. 이거는 이런 45도 이렇게 평면이죠. 요 둘을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이나 엘립스 2, 여기 둘의 교집합을 여기 어떤 타원을 만든답니다. 근데 parametric equation for the line tangent to E, 이 타원 위에 접하는 접선에 대한 매개 변수 반드시 parametric equatio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P0는 1,1,3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이 탄젠트 라인 요 점에서의 접선을 이제 접하는 걸 구해야겠는데,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접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이 점에서의 접하는 걸 이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접선을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 접선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직선의 방정식 했던 거 잘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점 하나와 방향 벡터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직선이 다른 점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점은 버려. 그러면은 한 점과 방향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접선 벡터, 이 접하는 직선의 이 방향 벡터는 어떤 성질이냐면은 이 탄젠트 플레인 위에 있어요. 탄젠트 플레인 위에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탄젠트 플레인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보겠습니다. 이 타원이 있는 탄젠트 플레인이 이런 하얀 평면이라고 해봐요. 탄젠트 플레인은 그러면은 이 평면 위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 레벨 커브의 그라디언트 벡터와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레벨 커브의 그라디언트에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은 이 레벨 커브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타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원 기둥 위에 있으니까 이 원 기둥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와 이 탄젠트 라인이 서로 수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타원 위에서죠. 이 평면 이 서페이스가 있을 때 이 서페이스의 그레디언트와 이 위에서 탄젠트 라인은 서로 직교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타원은 이 G라는 평면 위에 있어요. 어차피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탄젠트 플레인에 평행해야 돼요. 탄젠트 플레인에 평행하다는 거는 이 탄젠트 플레인의 법선 벡터와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탄젠트 플레인의 법선 벡터는 뭐예요? 1, 0, 1이죠. 요거에 대한 그거니까. 아니면 그라디언트 오브 G와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타원은 이 원 기둥 위에 있어요. 이 원 기둥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접하는 벡터는 이 원기둥에서 이 점에서의 원기둥에서의 그라디언트 벡터와 서로 직교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직선은 탄젠트 플레인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향 벡터 V는 그라디언트 오브 벡터와 그라디언트 오브 G에 동시에 직교합니다. 점 P0 1,1,3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대충 봐서는 뭐지?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려보고 맞춰보고 하셔야지만 이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이제 탄젠트 라인은 라인의 방향 벡터 우리가 V라고 할까요? 예, 얘는 V는 P0에서 그라디언트 오브 F P0와 그라디언트 오브 F G P0의 수직이다. 동시에 수직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브 F가 있고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브 G가 있을 때 이 방향 벡터 V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직교하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울 때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이 V라는 벡터는 평행한데 어디에 평행하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 F at the point P0와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그라디언트 오브 G at point P0 이런 얘기예요. V라는 벡터는 그라디언트 F와 그라디언트 오브 G 동시에 수직이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 오브 그라디언트 G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V 벡터가 평행한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V 벡터, 디렉 방향 벡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ince 이제 구해야 될 것은 한 점 P0는 주었으니까 이제 V 벡터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 상황에서. 자, 근데 F라는 거는 XZ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F는
x제곱을 x로 미분하면서 ex죠. 그것이 i번째 성분. f를 y로 편미분한 거는 2y죠. 이것이 j 번째 성분. k번째 성분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브 g는요. 거기 보시면은 g에 관한 식은 x 플러스 z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로 편미분한 것이 i번째 성분,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것이 y번째 성분, z로 편미분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gradient of f at the point p0 cross product gradient of g at the point p0 얘는 I, J, K이고요. 그 다음에 점 P0, P0는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죠? 1,1,3 이니까 그라디언트 P0는 X에다 1 넣은 거, Y에다가 2 넣은 거, Z에다 3 넣은 거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브 G는 P0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서 했었던 이제 디터미넌트는 i번째 성분은 i번째를 중심으로 여기 직선, 수직선분 다 지우고 2, 1, 0, 0에 대한 행령식값 2죠. j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요거 해서 요거니까 마이너스 2. k번째 성분은 k를 중심으로 지우고 2, 0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V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상수는 나중에 또 곱해야 되니까 그냥 요거를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왜 이렇게 하면 되면은 원래는 요것이 V가 아니라 어떤 적당한 상수 T의 V라고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탄젠트 라인은 이 V와 평행한 벡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라인은 P0 P 벡터와 요 벡터가 요 V 벡터 TV의 V 벡터의 어떤 적당한 상수배 해서 여기다 또 어떤 적당한 상수 S를 곱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상수 곱해 상수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자 해서 그냥 여기서 T 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V 벡터 평행한 방향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평행한 방향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방향 벡터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T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x0 1 요 녀석은 t, v 2가 되죠. 그래서 2t 이렇게 돼가지고 x는 1 플러스 2t 그리고 y-y0는 마이너스 2t가 되죠.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z-z0는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z는 3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탄젠트 라인에 대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는 t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탄젠트 라인에 대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탄젠트 플레인과 노멀 라인에 대한 설명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14장 6절에서 이제 뒷부분 디퍼렌셜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퍼렌셜은 이제 앞에 일변수 함수에서도 이제 다뤘지만은 어떤 때 썼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되게 곤란한 상황일 때, 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그 반지름이 0.001 늘었습니다. 그럼 부피 변화, 면적의 변화는 얼마나 했을까요? 하면은 계산이 좀 약간 그랬죠. 근데 그거를 디퍼렌셜 쓰면은 이제 어떤 정도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estimating change in specific direction, 이제 이번에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 함수값, 서페이스에서 뭐 그죠?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뭐 부피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나 등등등등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stimate how much the value of function f changes, 함수값 f가 얼마나 변하는지 근사해야겠다는 거. 정확한 거는 못 구해요. 정확한 건 손으로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언제? if we move a small distance ds from point p0 to another point the other way. p0 현점에서 어떤 가까운 점에 매우 가까운 점, 거리는 ds만큼 떨어진 만큼 갔을 때 함수 f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근사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f가 이제 일변수 함수면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df는 f 프라임 t0 ds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for function of two or more variable,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변수이면 어떻게 하냐면은 df는 gradient of f p0 dot u, 이렇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타임즈 인크리먼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 u는 디렉셔널 모션 away from p0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1차원에서 y는 fx가 주어졌을 때,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 점 p0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럼 이렇게 y는 fx가 있고, 여기 p0에서 ds만큼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그거니까는 좀 눈에 잘 보이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 값의 차이를,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즉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델타 y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되게 복잡하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원의 면적 얼마 증가나, 반지름이 0.00001427 만큼 증가했을 때 뭐 그런 거였죠. 그러면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이 접선에서의 여기 P0에서 P0 플러스 델타 S에서 여기 값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 둘의 차이, 여기와 요 값의 차이를 우리가 df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f 프라임의 at the point p0 에다가 요 ds만큼 곱한 거,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 프라임 p0, f를 x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f를 x로 편미분한 거에 전 포인트 p0 에다가 ds죠. 여기서 ds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ds하고 컴포넌트 폼으로 보면은, 그리고 y번째 성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현재 우리는 X축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고 있죠. 여기서 디렉션은 요 방향이에요. 즉 디렉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0의 도트 프로덕트, 거기에 ds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은 없고 1차원 디렉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풀었으면은 그라디언트 FF와 U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로 보겠다. 그리고 ds만큼 곱해준 거. 예, 요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라디언트 FF P0는 자, 얘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요 U 벡터를 2번이라고 하면요. 1차원에서는 X로 방향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U 벡터는 (1,0이에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 F P0와 U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F의 X번째 선분에 대한 거. 그리고 곱하기 1 ds가 돼서 이 식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백날 설명드려봤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해보지 않으시면요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Estimate how much the value of fxyz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change if the point P moves 0.1 unit from P0 straight toward to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0는 0,1,0에서 2,2,2 마이너스 2 방향으로 0.1 단위만큼 움직일 때 이 f라는 값은 얼마나 변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fxyz는 어떤 서페이스예요. 그냥 서페이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서페이스가 있다고 하죠. x축, y축, z축 원점 있을 때 요거를 f의 x, y, z라고 하고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y sin x 그리고 플러스 2y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 점 P0 0,1,0이 있죠. 편의상 여기라고 할고요. P0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0 0,1,0에서 함수 값이 있어요. 자, F에 0,1,0에서의 함수 값이 있어요. X에다가 0, Y에다가 1, Z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sin 0, 0이죠. 2 곱하기 1 곱하기 0이가 0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 원점 지나네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괜히 이렇게 그렸네요. 자, 그러면 지워. 예. P0 0,1,0에서 F,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시. 어차피 정의역이 X, Y, Z니까요. 그냥. 아니다. 그냥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P0에서 함수값은 0이에요. 근데 이 P라는 점이 0.1 유닛만큼 움직이는데 어디면 스테이트 투어 2-2만큼 움직였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0,1,0에서 2,2, 마이너스 2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y는 2, z는 마이너스 2.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현재 P1은 2E-2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좀 더 한 이쯤 쓰겠습니다. 얘가 P1 2E-2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움직이면 여기서 요 방향으로 0.1만큼 움직였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P라고 할까요? 근데 얼마나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럼 0.1만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0.1만큼 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fxyz에서 f의 0, 1, 0의 값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xyz라는 점을 찾아내는 것도 일이고, 왜냐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0.1만큼 갔다니까는 p0라는 점이 여기 있고 p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1이니까는 x-x0의 제곱 y-y0의 제곱 z-z0의 제곱. 요 식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xyz가 어디 있냐면은 0,1,1과 2,2-2를 잇는 직선의 식을 구해주고 그 직선 위에 있는 식과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근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 디렉션을 구할 수 있으면은, 요걸 u를 구할 수 있으면요,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 f 점 P0에서의 그라디언트 오브 f와 u 벡터와의 도트 프로덕트에다가 ds만큼, 요 길이 0.1만큼 곱한 거와 같지는 않고 근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요걸 대신해서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since gradient of f 벡터부터 구해볼게요. 얘는 얘를 x로 편미분한 것이 i번째 성분입니다. 그러면 y의 코사인 x. 그리고 얘를 y로 편미분한 건 j번째 성분입니다. sin x 더하기 2z. 그리고 z로 편미분한 것이 k번째 성분입니다. 2y. 그리고 우리가 u 벡터는 어떻게 하면은 P0, P1 벡터, U는 단위 벡터예요. U는 단위 벡터인데 이 U와 P0, P 벡터가 서로 평행하죠. 자, 그래서 since U 벡터는 뭐와 평행하냐면은 P0, P 벡터, P1, P0, P1 벡터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U라는 벡터는 요 벡터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되죠. 즉 절대값 P0, P1 벡터 분의 P0, P1 벡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 f의 점 P0에서는 컴포넌트 폼을 쓰면은 P0는 0, 1, 0이니까 x에다가 0, y에다 1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는 1, x에다가 0 넣으면 0 사라지고 z에다 0 넣으면 사라지니까 0,
y다 1 넣으면 2 and u 벡터는 자 p1 p0 벡터는 p0 p1 벡터는 2 빼기 0이니까 2 i번째 성분은 2 j번째 성분은 1 k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요거 길이고 하면은 2, 4, 8, 9, 3이죠. 그러니까 u 벡터는 3분의 1,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 j번째 성분은 3분의 1, k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내적에다가 ds의 값은 실제로 해보죠. 1, 3분의 2,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뺀 거.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에다가 ds는 아까 전에 0.1만큼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1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30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f 0,1,0은 0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ds가 0.1일 때 이 점 p에서의 함수값은 즉 요 점이 어디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x, yz로 잡으면은 f의 x, y, z의 값은 대략 마이너스 15분의 1. 그러니까 0에서 좀 서페이스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만큼 함수값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사값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 미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에서 미분한 것은 2차원에서는 이제 더 편한 파셜 데리버티브니까 편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서페이스나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은 편미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f x 플러스 h 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요런 값 이렇게 표현될 때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요. 그래서 1차원에서도 이제 요런 비슷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디퍼런셜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 두 개의 변수에서 함수를 어떻게 하면 리니어라이저 직선에 근사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1차원에서 했었던 얘기와 이제 2차원에서 했었던 얘기를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요 한 점 P0, X0에서의 함수 값을 알고 있어요. 요건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X에서의 함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몰라요.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X0, fx0 지나는 접선의 식. 여기에서 LX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f x0 플러스 f 프라임 x0에 x-x로 해서 우리가 여기
x를 fx로 대입하면 계산하게 되겠는데 lx에다가 x 대입해서 하면 어느 정도 근사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했어요. 요거 리니어라이제이션이었어요. 선형 근사식 아니면 선형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변수 함수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요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자를 대고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를 대면 이게 화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잘 그려놓으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를 x, y 축을 그냥 뭉뚱그려서 봤다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하얀 거 볼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x, y축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z축으로 보겠습니다. 원점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어떤 서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 서페이스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z는 f의 x, y.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에 한 점 p0라고 현재 되죠. 어떤 포인트 p0, x0. 그러니까 여기를 p0라고 하고 여기를 x0, y0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점 P라는 점에서 x, y에서 함수 fxy 요 값을 알고 싶은데 이걸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이걸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P0를 지나고 이 서페이스에 접히는 탄젠트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아, 이거 너무 휘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너무 휘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P0를 지나면 탄젠트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플레인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fxy에다가 x랑 y를 함수 f에 대입하는 대신에 이 플레인에다가 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어떠냐면은 델타 x랑 델타 y만큼, 즉 다시 말해서 x는 x0 플러스 델타 x, y는 y0 플러스 델타 y 이렇게 돼 있을 때 x는 델타 x만큼 y는 델타 y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접평면 같은 식, 요런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여기 fxy 마이너스 fx0 y-y0 즉 여기와 여기 함수값의 차이는 좀 더 위에 써야겠네요. 여기를 여기가 바로 fxy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 요 함수값의 차이는 즉 요 값들의 차이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 식이 복잡해서 그런 경우 요 차이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즉 요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LX와 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 LX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현상 요거를 리니어라이제이션이니까 요거를 L, X, Y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보죠. 요 전체 차이를 구하는 거죠. 요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LXY는 어떻게 구하냐? 단 요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x0, y0, fxy를 지나는 직선의 식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화면이 또 이렇게 전자칠판이 여기 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LXY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요 fx0, 요게 한 점, 한 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걸 보세요. f'(x0) x-x0 요 형태인데 요거는 그라디언트 오브 f의 i번째 성분과 x-x0의 i번째 성분 이런 거죠. 두 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그라디언트 오브 f의 점 p0에서 도트 프로덕트에 어떻게 보냐면은 x-x0 y-y0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fxy를 이렇게 근사하는데 lxy가 이렇게 근사돼서 여기 빼야겠네요. 여기 이제 다 지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fxy는 lx로 근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fxy는 예, 아까 x를 빼서 y를 빼니까 둘 다 빼면 어차피 양변 똑같아요. 삭제해서 우리가 요 차이 대신에 요 차이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LXY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에서 쓰는 리니어라이제이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 f p제에다가 x-x0 i번째 성분만 보자는 거예요. j2번째로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어떤 근사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근사하자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미분인데 그거 이제 여기서 입실론 델타 x, 입실론 토 델타 x는 매우 작은 값에서 얘는 무시. 무시하자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입실론 델타 x, 입실론 토 델타 y는 뭐냐면은 이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여기만큼의 차이예요. 요 차이, 요 분홍색만큼. 요 분홍색의 길이가 바로 입실론 1 델타 x 플러스 입실론 2 델타 y란 얘기예요. 요 차이만큼이에요. 근데 델타 x는 델타 y랑 작으면은 둘 다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냥 거의 없는 셈 치고 그냥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Find the linearization of fxy at the point C2 이렇게 점 3,2에서 이 함수 fxy의 linearization을 이제 구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차원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은 fx0 플러스 f 프라임의 x0 x 마이너스 x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2차 원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let p를 x, y라고 하고, 요거는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then 이변수 함수에서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p 이렇게 하고 and 주어진 점 p0를 3,1을 p0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니어라이제이션 어떻게 되냐면요. f의 p0 더하기 f 프라임 x0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오브 f의 p0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p 마이너스 p0 예, 이렇게 됩니다. p 마이너스 p0 아니면은 요걸 벡터 폼으로 쓰면은 p0 p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fx0 플러스 f 프라임 x0 x 마이너스 x0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보죠. 자, since f의 p0는 여기다 p0 대입하면 되죠. 3하고 2 대입합니다.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1 y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y제곱은 4 그리고 더하기 3 이니까요. 9에서 9 빼기 3이죠. 3에서 2 더하고 5 3에서 2 더하면 4 7이네요. 예, 이렇게요. 잠시만요. 3에다가 5 8이네요. 8. 예, 8. 8이고요. 자, 그라디언트 오브 f 구해보죠. 얘는 얘를 x로 편미분한 것이 i번째 성분.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가 되네요. 자, j 번째 성분은 얘를 y로 편미분한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y 가 돼가지고요. 점 p0에서의 그라디언트 f는 x에다가 3, y에다 2 넣으면 되죠. 6에서 2 빼니까 4 마이너스 3에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p0 p벡터는 그냥 얘는 p는 xy고 p0는 3,2니까 x-3이 i번째 성분 y-2가 j번째 성분이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리니어라이제이션에 관한 식은 f p0 8 더하기 그라디언트 f p0 4 마이너스 1 도트 프로덕트 p 마이너스 p0 p 벡터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면요. 4x 마이너스 y 8에다가 더하기 8 4 3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요것이 바로 예, 함수 서페이스 f에 대한 리니어라이제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요런 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거는 여기에서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1차원에서는 요렇게 표현됐다면은 2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f의 x0, y0에다가 더하기 그라디언트 오브 f의 p0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p0, 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제 fp0라고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요 식이랑 상당히 이제 유사한 형태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퍼렌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변삼수에서 디퍼렌셜이 있듯이 2차원에서의 디퍼렌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fxy가 주어졌을 때 함수 f의 그 함수값 차이는 이렇게 주어진다 할 때 요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변수 함수 fxy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축, y축, z축 원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서페이스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z는 fx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정리역은 xy 평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x축과 y축 요 정리역에서 여기 한 점 p0가 있을 때 한 점 p0 x, y0 했을 때 이 점 p0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어떠냐면은 x가 x0에서 델타 x만큼, y0에서 델타 y만큼 움직였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점 p가 있을 때 여기는 x0 플러스 델타 x만큼 y0에서 델타 y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x로 요만큼, y로 요만큼. 그러니까는 요 길이가 델타 x이고요. 요 길이가 델타 y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p라는 점에 대해서 fx가 p라는 여기에 fp라는 값으로 이제 대응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f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진짜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f의 x 플러스 델타 x x0죠. y0 플러스 델타 y에서 요걸 빼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빼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델타 x 작으면요. 계산량이 매우 복잡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빼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f라는 이 fp0에서의 저평면 같은 식을 하나 구해 가지고요. 그럼 이 저평면에서의 식에다가 여기 이 p라는 점을 대입합니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쓰냐면은 앞에서 말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p라고 했죠.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여기에서의 LP0도 있죠. 그러니까 델타 F를 요걸로 보지 말고 이거를 뭘로 보냐면은 L X0 플러스 델타 X Y0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x0, y0나 lp0는 같죠. 어차피 이 점 지나니까. 그래서 l
요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로요. P0가 P에서 요만큼 움직였을 때 함수값의 차이를 보지 말고 이 아까 그 저평면에서의 그 저평면에서의 값의 차이, 즉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의 차이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요거는 좀 지우고 요걸로 보고,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얘는 L x0, y0 더하기 그라디언트 오브 f의 p0에다가 도트 프로덕트 p-p0 요거였죠? 요 차이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L 요거였죠. 그랬더니 요 둘은 사이좋게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은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 f의 p0, 즉 f를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p0, f를 y로 편미분한 거에다 p0 여기고요. 도트 프로덕트 자, P0P인데 P는 X, Y고 P0는 X로 Y0예요. X는 델타 X만큼, Y는 델타 Y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요. fx P0에 P0는 이제 X0, Y0니까 그냥 쭉 쓰겠습니다. X0, Y0에 델타 X 더하기 F를 Y로 편미분한 거에 P0에다가 P0가 아니라 X0, Y0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함수값의 차이는 구하기 힘든데 요거를 근사시켜서 이런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퍼렌셜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차원에서 했듯이 함수값의 차이를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접선의 차이, 접선 값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디퍼렌셜을 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값의 차이는 몰랐는데 저평면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거를 다변수 함수의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x를 dx, 델타 y를 dy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서로 우리는 x가 1만큼 할 때 y는 3만큼 변화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변화량은 x, y는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독립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디퍼렌셜을 어떻게 정의하면 바로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따라서 우리는 df를 디퍼렌셜이라고 하고요. 디퍼렌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토탈 디퍼렌셜 오브 f입니다. 토탈 디퍼렌셜이라고 쓰겠습니다. 토탈 디퍼렌셜에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df는 fx, x0, y0 그리고 dx 이렇게요. 더하기 f를 y로 편미분한 거에 x0, y0에 dy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1차원에서는 어떻게 썼었냐면요. dy 아니면 dy는 f 프라임 x0 dx 이렇게 썼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라디언트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브 f의 점 p0와 도트 프로덕트 d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요. dx d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이제 dy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2차원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탈 디퍼렌셜이고 이것이 지금 14장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변삼수의 디퍼렌셜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변삼수에서 치원적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유용한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다시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탈 디퍼렌셜 정의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f 도트 dx dy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곡선을 정의할 때 벡터 밸류드 펑션 정의할 때 R에 T를 이렇게 정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토탈 디퍼렌셜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라디언트 오브 f의 점 p0에서 도트 프로덕트 dr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p0 대신에 이제 이미점 p 넣으면은 dy는 f 프라임 dx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먼 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pose a cylindrical can is designed to have a radius of 1inch.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치짜리의 어떤 원통 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고 높이는 5인치짜리. But that the radius and height of by amount dr은 0.3, d는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계를 설계해놓고 캔을 딱 찍어서 봤더니 오차가 반지름은 0.03만큼 높이는 마이너스 0.1인치만큼 오차가 생겼대요. 그러면은 원래 의도했던 부피에 비해서 실제 캔의 부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의도했던 캔은 원래 의도했던 캔은 반지름이 1인치고 높이가 5인치인 요런 캔이었죠. 그래서 실제 원래 부피 V는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반지름 1 높이 5 그래서 10파이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 의도했던 부피예요.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만들어낸 캔은 어떻게 됐냐면은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1 플러스 0.03 그러니까 1.03이고요. 높이는 0.1만큼 줄었으니까 4.9라는 얘기네요. 이것이 실제로 만들어낸 캔이에요. 그럼 요거의 부피를 V 제로라고 할까요? 얘는 2파이
R의 제곱 1.03의 제곱 곱하기 4.9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계산해놔야지 우리가 만약에 10파이만큼 통조림에 물건 넣을 때 우리가 이거를 1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이거의 양에 맞춰서 가격을 낮추든지 높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계산은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 이제 손으로 이제 부피 구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지만 회사 이제 임원께서는 야 그래도 이거 계산해 와. 이거 계산해야지 어쩌겠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가격을 높이든지 뭐 줄이든지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델타 V를 구해와라 했는데 이걸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요거 대신에 요걸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즉 토탈 디퍼런셜을 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V라는 식은요, V라는 거는 부피는 2파이 반지름 제곱 높이잖아요. 현재 변하는 건 뭐예요? 반지름과 부피가 변하죠. 그러니까는 R과 H가 독립변수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했던 이 토탈 디퍼런셜에서 x, y가 아니라 r과 h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v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그라디언트 오브 v인데 그라디언트 오브 v와 도트 dr dh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은 컴포넌트 폼을 쓰면은 V를 R로 편미분한 걸 I번째 성분, V를 H로 편미분한 것을 J번째 성분,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V를 R로 편미분한 건데 어디에서? R은 1이고 H는 5일 때 그리고 DR 더하기 V를 H로 편미분한 건데 R은 1이고 H는 5일 때 그리고 DH를 넣자는 거예요. 즉 우리가 V라는 걸 읽겠지만 R하고 H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V의 R과 H라는 이변수 함수를 놓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총 부피의 차이는 요걸로 근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보겠습니다. 자 V를 R로 편미분한 것은 since V를 R로 편미분한 것은요 2파이 R제곱 H가 4파이 RH 가 되고요. 그리고 V를 H로 편미분한 것은 2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V를 R로 편미분한 건 1하고 5 대입하면 4파이 1 곱하기 5, 그러니까 20H가 되겠네요. DR은 0.03 더하기 V를 H로 편미분한 거 이거죠. 여기다가 1,5 R에다 1 넣으면은 2파이 그리고 H는 0.1만큼 감소했으니까 요것이 됩니다. 20파이 H 20파이죠. 20파이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 2파이 r제곱이 아니라 그냥 파이 r제곱 h죠. 그럼 여기가 2파이 rh이고 여기는 그냥 r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10파이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0.3파이에서 0.1파이가 빠지니까는 0.2파이만큼 부피가 커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부피가 V였으면은 여기 반지름이 0.03만큼 늘고 높이가 0.1인치만큼 줄었으면은 원래 부피에다가 0.2파이만큼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캔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100원에 팔려왔으면 얘는 100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101원이든 뭐 110원이든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계산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 계산하기 싫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실제 이 부피의 차이는 계산기나 아니면 여러분 프로그래밍 배우신 걸로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dr과 dh가 이렇게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r과 h 값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사식 구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길었습니다만은 14장 6절 내용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